쇼핑몰 창업 3달 만에 초보셀러가 대박 쇼핑몰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단계에 걸쳐서 쇼핑몰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단계를 이해하시면 분명히 쇼핑몰이 자리를 잡고 꾸준한 매출을 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쇼핑몰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 창업에는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 누구나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쇼핑몰 창업입니다. 단, 돈의 액수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을 벌 수도 있고 50만원을 벌 수도 있고 100만원을 벌 수도 있고 1000만원을 벌 수도 있죠. 이건 매뉴얼대로 얼마나 충실하게 성실하게 집중력 있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에 센스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 좀 더 낫겠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과정을 따르면 됩니다. 과정 1, 아이템 선택. 과정 2, 상품 소싱. 과정 3, 잘 팔리는 상품 페이지 제작. 과정 4, 판매 초기 마케팅 전략. 자,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과정 1, 아이템 선택. 이전에는 아이템을 선택할 때 키워드 경쟁 강도만을 가지고 선택했었는데요. 지금은 키워드 경쟁 강도 플러스 시장 분석까지 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시장 분석하는 방법은 요 위에 카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기존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할 때는 이 시장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꼭 진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나요? 잘 팔리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둘 중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팔리는 아이템을 파신다면 바로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의 맛을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파신다면 내가 아이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이 2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다면 일단 둘 다 판매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들고 시장에 진입했을 때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셔야겠죠. 잘 살펴보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제품들도 썸네일이나 상품 페이지의 퀄리티가 별로인 카테고리들이 많아요. 이런 카테고리에서 매력적인 제품을 가져와서 더 눈길을 잡을 수 있는 메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기존 제품과 경쟁 업체를 분석해서 내가 이 셀러들을 밀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위 노출된 경쟁 업체들의 썸네일과 상품 페이지를 확인해 보고 이 정도면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제품은 여러분의 제품입니다. 과정 2, 상품 소싱. 요즘 도매 사이트들이 참 많죠. 도매국, 도매매와 같은 종합적인 카테고리가 있는 도매 사이트도 있고요. 반려용품, 운동용품 등과 같은 특정 카테고리만 있는 도매 사이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탁 판매나 소매로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의 선택폭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도매 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파는 셀러들끼리 경쟁하는 경우는 꼭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다른 셀러가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를 발굴해서 그들의 제품이 없는 다른 키워드의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만 합니다. 또는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나 상품 페이지를 잘 편집해서 완전 다른 제품으로 보이게 해야 합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제품 샘플을 하나 구매해서 직접 촬영하고 이미지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자체 제작입니다. 기존 제품에서 개선된 기능을 추가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OEM 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OEM 방식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강점이라면 자체 제작이라서 기존에 없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내가 정할 수 있고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직접 제작을 했으니까 원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마진폭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즉 이익이 더 늘어나죠. 하지만 MOQ, 즉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보통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면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초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이 자체 제작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재고의 부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안 팔리면 다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해요. 여기서 자체 제작할 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릴게요. 자체 제작할 경우에는 최소 비용이 약 200~3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작 비용을 한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의 비용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제작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꿀팁입니다. 먼저 제작을 의뢰할 제조업체들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체는 큰 공장을 운영하고 직원들도 뭐 수백 명이 있는 그런 업체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 정도의 직원으로도 운영되는 아주 소규모 제조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20만원, 3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도 소량 샘플 제작을 해주기도 해요. 업체 규모가 작으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거래가 커질 판매업체의 영업을 하는 거죠. 물론 제조 단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량이니까요. 하지만 자체 제작 제품을 테스트해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이런 업체를 찾고 소량 샘플을 제작하고 판매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가 판매가 나오면 그때 최소 주문 수량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생활용품, 운동용품, 반려용품 등과 같은 공산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합니다. 그래서 1688이나 타오바오 같은 곳에서 소싱하셔도 되고요. 수량이 많아지면은 알리바바에서 제작 주문하시면 됩니다. 식품군은 국내 제조가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용품이나 운동용품 같은 공산품들이 중국 제조가 좀 많다고 했는데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군은 국내 생산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소싱하시면 품질이나 인지도 면에서 장점이 있으니까요. 판매에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가격은 중국산에 비해서 비쌀 수도 있어요. 반면에 중국산보다는 국내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기도 합니다. 보통 판매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판매 방식은 자체 제작 제품입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과 재고 부담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탁 판매나 소량 사입 판매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체 제작으로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정 3. 잘 팔리는 상품 페이지 제작. 상품 페이지는 나만의 스토리나 제품의 판매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경쟁 업체들의 상세 페이지보다 설득력이 있는 나만의 상세 페이지 기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도매처에서 제공하는 일반 상품 페이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포토샵을 할 수 있으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미리 캠퍼스와 같은 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템플릿을 잘 찾으면 생각보다 괜찮은 상품 페이지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외주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 팔고 싶은 제품이라면 외주 업체를 통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외주로 제작할 경우에는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주는 것이 좋아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상품 페이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주 업체에는 최대한 상세하게 문서로 기록해서 가이드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인한미 카페 무료 자료실에 오시면 상세 페이지 제작 가이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접속해서 가입하시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상품 페이지 기획이에요. 상품 페이지 기획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겠다면 기존에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경쟁 업체 중에서 잘 파는 업체의 상품 페이지를 벤치마킹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 제품의 후기도 확인해서 어느 점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경쟁 업체 제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장점은 벤치마킹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내 제품의 강점을 추가해서 경쟁 업체의 상품 페이지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페이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와디즈에 있는 상세 페이지도 좋은 예시입니다. 와디즈에서 내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상세 페이지를 벤치마킹 해보세요. 와디즈는 아주 엄격하게 상세 페이지를 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수를 통과했다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상품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주 좋은 퀄리티의 상세 페이지를 계속 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카피라이팅을 짰는지, 상품 페이지 처음, 중간, 끝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움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몇 초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미지는 어떤 각도로 어떤 부분을 부각해서 촬영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분석 작업들이 처음이시라면 정말로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만 해보셔도 상품 페이지 기획에 대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상품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품이 다 좋을 순 없겠죠. 내 제품의 단점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후기에 작성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면 내가 먼저 상품 페이지에 언급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점을 상품 페이지에 나타내면은 판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내 제품을 사고 어느 정도 고객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주문자들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 제품의 단점을 이미 알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의 후기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점을 그대로 표기하기보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파는 제품이 이어폰일 경우에 장시간 사용 시 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두 시간마다 이어폰을 빼고 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판매하는 제품이 식품일 경우에는 상온에서 보관하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배송을 받자마자 꼭 냉장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신선하게 오랫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면서 주문자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과정 4. 판매 초기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마케팅을 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내가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실 거예요. 그만큼 마케팅이 쉬운 분야가 아니죠. 이거 역시도 판매 초기에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리뷰 후기 이벤트입니다. 일단 판매가 이루어지면 구매자분들에게 후기를 쓰도록 유도해 주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후기 작성 포인트를 높게 책정합니다. 포인트를 보통 100에서 300포인트로 많이들 책정하실 텐데요. 앞으로는 2,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까지 한번 높게 책정해 보세요. 포인트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조금 높은 포인트이긴 하는데요. 포인트를 높게 주는 이유는 아주 우수한 리뷰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 우수한 리뷰가 몇 개만 있어도 이후에 내 제품을 본 구매자들의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몇백만 원은 더 버신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좋은 후기를 받기 위해서 상품 페이지에 후기 작성 가이드와 포인트 내용을 꼭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구를 남겨보시면 됩니다. 상품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정도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세요. 포토 리뷰나 동영상 리뷰를 남기시고 정성스럽게 후기를 남겨주신 구매자분에게 5,000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사진은 최소 3장 이상, 글은 최소한 100자 이상으로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구매자분들 대부분이 아주 정성스러운 포토 리뷰나 동영상 리뷰를 달아주실 거예요. 이 리뷰는 신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고 전환율을 올리는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포인트 지급이 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개인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정성스러운 리뷰를 남겨주시면 약 5,000원 상당의 스벅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넣으시면 많은 리뷰가 생기실 거예요. 마케팅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바이럴은 입소문이라는 뜻인데요. 구매자분들을 통해서 내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도 후기 이벤트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구매자분들이 운영하는 인스타나 블로그 또는 활동하는 카페에 제품 후기를 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기 인증을 남겨주시면 스타벅스 10,000원에서 20,000원권을 지급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구매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면서 인스타나 블로그, 카페 후기를 정성껏 남겨주실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후기 포인트보다는 좀 비싸죠. 바이럴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글이라서 구매자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상세하게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후기 포인트 비용보다는 좀 더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하시면 자연스럽게 구매자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 바이럴을 하게 되면 하루 100건 이상의 주문이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이럴의 힘이죠.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쇼핑몰 창업으로 단기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판매 초기에 쇼핑몰로 성공하는 공식을 알려드렸으니 꼭 잘 적용해 보시고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2개월에서 3개월 내에는 빠르게 성과를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시면 저한테 사탕 하나라도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세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I can do it. 이상 와이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